이 편의 시작은 베를린의 지속가능한 경제입니다. 베를린의 지속가능한 경제를 살펴보고자 코워크 스페이스인 이하우스에 방문했습니다. 이하우스는 이커머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공간으로 창업자들에게 비교적 작은 자본으로도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창고, 운송, 물품 촬영 등 스타트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들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특히 매주 수요일에는 스타트업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이커머스를 하는 창업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하우스에서 독일 베를린의 아시아 음식 밀키트 스타트업인 이지쿡 아시아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민철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민철 대표님께서는 베를린의 역사와 성장 과정을 설명해 주신 후 베를린 도시만의 자유로움과 스타트업 성장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베를린은 지리적 이점 위에에도 큰 규모의 벤처 캐피탈,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펀딩 프로그램 등이 발달하여 스타트업의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베를린은 스타트업 지원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교육비 무료, 양육비 지원 등 젊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민철 대표님께서는 현재 스타트업에서 지속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스타트업 심사를 받으셨을 때 밀키트 내 플라스틱에 대한 지적과 기후변화를 조장하는 비행기를 회사 로고에 사용한 점을 지적받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좋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으며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직업과 삶의 의미에 대한 많은 조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교환학생 멜리사를 통해 소개받은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 플랑카를 만났습니다. 이전에 서울에서 멜리사와 진행했던 인터뷰와는 달리 서울에서의 거주 경험이 없는 플랑카의 상황을 고려하여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의 정의와 도시에서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시민, 특히 청년이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히 환경 측면에서 도시민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으며 도시계획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성 확보에 동의를 하지만 서울과 비슷하게 도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의 노력에 대해서 언급하여 이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인터뷰 이후 도시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베를린의 지속 가능한 사회입니다. 베를린 시의회 도시개발청 부서에 방문했습니다. 도시미인 프로젝트의 베를린 세 팀이 함께 도시개발청 부서에 방문하여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방문한 부서는 Department for Urban Planning, Building and Housing 이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베를린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와 기본계획, 주거 정책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베를린의 경우 이웃 국가의 전쟁 등으로 타국으로부터의 이민자 유입이 많아서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인구수를 감당하기에 주택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집값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계획과 관련 정책들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도시미림 프로젝트의 베를린 세 팀은 각각 청년과 지속가능성, 도시와 회복 탄력성, 스마트 도시를 주제로 서울시의 사례와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 주제와 관련해서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도시계획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얼반 포럼과 청년들을 위한 사회주택 부족 등 인터넷 서칭으로는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을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베를린 주택공사 호보기에서 인터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보기에서는 호보기의 주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SH와는 다르게 베를린의 주택공사는 6개로 이루어져 있었고 호보기가 추구하는 12가지 지속가능성 목표와 적당한 가격의 주택을 만들어서 보급 및 보존을 해야 한다는 그들의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베를린 주택회사들의 사업 정책들은 사회지향적인 기존 주택 정책과 광범위한 인구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에 6개의 주택협회는 중소소득자를 위한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 신규 주택 건설 및 사회주택 공급, 협력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하나의 기관인 SH가 서울 주택 공급을 모두 담당하는 서울과는 달리 앞서 제시된 협력 계약을 통해 베를린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인터뷰 이후 호보기가 관리하는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으며 옥상에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베를린도 임대료 상승 및 주거 공간 부족 등 서울과 비슷한 주거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주택 개발에서 환경 보호를 고려하여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중시한다는 것이 배울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모든 베를린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팀원들이 베를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베를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팀원들과 템페로프 공항에서 자전거를 탔던 일입니다. 템페로프 공항은 2008년에 문을 닫고 현재 거대한 규모의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끼리 놀러 오거나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저희는 베를린 탐방 일정이 끝날 무렵 템페로프 공항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팀원들과 자전거를 타고 템페로프 공항의 뻥 뚫린 공간을 달리며 그동안의 일정들을 정리하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더 친근해졌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청춘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일화로 화장실 앞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베를린의 화장실을 들어가려면 동전이 필요한데 당시에 제가 동전이 부족해서 화장실에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를리너 분께서 이 동전을 써 좋은 시간 보내 라고 하시며 동전을 주셨습니다. 베를리너 분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일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베를린에서요? 기억에 남는 일 정말 많죠. 특히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거주 경험이 있는 독일인 볼커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환경단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독일의 많은 건축물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한 독일과 서울의 환경 문제에 대해 많은 시사점들을 공유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집에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독일인의 생활 방식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전기를 쓰지 않는지, 또 어떤 생활 방식으로 환경을 보호하는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부사장 크리스트님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인터뷰 컨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분을 만난 것이 그 노력의 결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님은 현재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며 환경 위기에 대한 인식과 여러 관점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탐방을 마치며 다들 이번 한 달 동안 베를린 탐방하면서 어땠나요? 일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특히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 외국 독일에 있는 사람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점을 바라보고 공유했던 게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민수는 어땠어 혹시? 나는 항상 국내 도시에만 한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해외 도시를 방문하면서 그 사람들의 관점이랑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협력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어. 또 이런 해외를 각각 다른 전공, 그렇지만 또 도시 관련한 전공, 도시공학, 환경공학, 조경학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가진 학생들이 베를린 같은 곳을 탐방하면서 저런 전공의 친구들은 저런 시각으로 도시를 보고 있구나 이런 점을 또 배울 수 있었던 게 좀 특별했던 것 같아. 우선 나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늘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만 이론적인 수업만 듣다가 직접 그런 도시 정책이나 관련 문화들이 적용되고 있는 베를린이라는 서울과는 다른 도시를 탐방해보면서 서울시가 알려주면 좋겠고 이런 점은 서울시가 조금 인용을 하거나 조금 활용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정책이나 그런 장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서 좋았던 것 같아. 또 가장 좋았던 점은 교수님들과 함께 해외에 나가서 교수님들이 어떻게 도시를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듣고 교수님이 살아오신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도시 전문가로서 성장해야 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진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어. 좋았다. 우리가 다시 이런 프로그램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열심히 도시 전문가로 성장을 해서 후배들한테 또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도록 하자. 좋다. 마지막으로 이런 귀중한 기회를 주신 서울시와 서울시립대학교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지금까지 팀 베타였습니다. 안녕.